2월 24일 베스트픽 주요 공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오늘 나온 공시들을 보면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오늘 시장은 딱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주주들에게 보답하려는 진심이 보이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실적에 따라 냉혹하게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즉 옥과 돌이 가려지는 양극화 현상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 주주 환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단순히 배당 많이 준다더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석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와이솔의 시가 배당률이 무려 7.8%입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3%대인 걸 생각하면 이건 뭐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죠. 한국주철관, 고려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6,354억 원. 이게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바로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그야말로 역대급 주주하는 규모인데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이 돈을 많이 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증권업계 전체, 더 나아가 시장의 모든 대기업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아주 강력한 선전포고 같은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 중에서 진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사주 소각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모트렉스나 파미셀처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전체 주식 수가 영원히 줄어드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 즉 주당 순이익 EPS가 즉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배당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주가 부양책인 셈이죠. 자, 이제 시장의 또 다른 얼굴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실적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리는 양극화 현상인데요. 2025년 경영 성적표가 나오면서 누가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되고 누가 뒤처질지 그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성장률 좀 보세요. 와, 이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죠. 모비데이즈, TLB, 대원미디어 같은 곳들은 이익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심택이나 비피도 같은 기업들은 드디어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바로 그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모비데이즈의 1330.6%라는 숫자는 정말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은 19.1%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1330% 넘게 폭증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비용 구조를 완벽하게 최적화해서 이제는 버는 족족 다 이익으로 쌓이는 아주 이상적인 돈 버는 기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까지의 분석처럼 시장의 핵심을 꿰뚫은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시장의 밝은 면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조심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 경고등이 켜진 기업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시장의 양극화를 한 장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의 모비데이즈는 극도의 효율성을 보여주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오른쪽의 엑셈은 이익이 60% 넘게 줄면서 사업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정말 극과 극입니다.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죠. 태용처럼 매출과 이익이 같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고요. 삼성물산처럼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반토막 났다? 이건 장사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비용 관리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엑셈은 아예 매출 자체가 21.9%나 줄었고 특히 유틸렉스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순히 실적 숫자만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을 바꾸거나 주식을 합치는 이런 기업의 전략적인 움직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병합,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로 합쳐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겁니다.
빌리언스나 경남제약처럼 동전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기업의 근본 가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바꾸는 거라서 단기적인 착시 효과에 그칠 수 있고요. 오히려 주식 수가 줄어서 거래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NC소프트가 27년 만에 사명을 NC로 바꾼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떼어냈잖아요. 이건 우리는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다. AI 디지털 플랫폼을 아우르는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선포한 겁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공시를 볼 때 절대 계약 금액만 보고 와 대박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슬라이드처럼 최근 매출액 대비 비중을 반드시 봐야 해요. VM은 최근 매출의 무려 65.85%에 달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계약 하나로 회사의 1년 실적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 거죠. 반면에 SK바이오팜의 계약은 매출의 8.8% 수준이잖아요. 이건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임상 결과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뜯어봐야 합니다. 바이젠셀의 경우를 보세요. 1차 지표인 2년 무병 생존율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서 성공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2차 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에서는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단 말이죠. 헤드라인만 보고 임상 성공이라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상업화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되거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최종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 분석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주주 환원은 양보다 질이다. 단순 고배당보다는 미래에셋증권 같은 자사주 소각이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영업 레버리지가 터지는 기업을 찾아라. 모비데이즈처럼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바이오 공시는 1차, 2차 지표를 모두 확인해서 숨어있는 리스크를 찾아내야 하고요. 마지막, 넷째, 계약 공시는 반드시 매출액과 비교해서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급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시장이 나뉘는 지금, 여러분은 검증된 보석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닦이지 않은 원석에 베팅하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감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된 공시 데이터를 나침판 삼아서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